김경래 최강시사 듣고 계십니다. 어제 유승민 의원이 갑작스럽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변혁이라고 부르죠 보통,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좀 갑작스러운 일이었고, 제일 좀 궁금한 부분은 그럼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얘기는 이제 완전히 속된 말로 물 건너간 건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변혁의 새 대표는 오신환 의원이 맡기로 했습니다. 세대 교체의 어떤 성격을 보여주는 거일 수도 있고요. 오늘은 오신환 의원 연결해서, 오신환 대표네요. 연결해서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예, 일단 뭐 축하드릴 일이죠? 축하라기보다는요, 네. 어쨌든 책임이 무겁습니다. 예. 예. 뭐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대표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원내대표라고 불러드려야 되나요? 이게 어렵네요. 네. 제가 그냥 이렇게 대표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네네. 아까 궁금하다고 말씀드린 게, 유승민 의원 갑자기 이제 변혁 대표직에서 물러난다는 게 좀 갑작스러웠어요. 논의는 충분히 되신 건가요? 어땠습니까? 분위기는? 저희가 어제 발표하기 전에, 네. 예, 그 전날 서로 의견을 좀 일부 공유했고요. 네. 예, 모든 의원들이 전부 한꺼번에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어제 비공개 회의 때, 네. 예,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고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그 변혁의 가장 좀 대중적인 얼굴 아닙니까? 유승민 의원이. 그죠? 네네, 네. 그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그러니까 이거 변혁 어떻게 이제 끝나는 건가? 이게 밖에서 이제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약간 부담스러운 어떤 결정 아닌가요, 이거? 이제 저희로서는 네. 일단 신당 기획단이 출범하면서요. 예. 이 젊은 리더십을 좀 앞으로 내세워서 네. 젊은 정당을 좀 표방하고 네. 새로운 세대 교체의 의미, 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신당 추진에 좀 박차를 가하자,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얘기는 완전히 접고 신당으로만 올인하는 건가요? 저희로서는 저희가 통합에 대한 논의를 자유한국당과 공식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황교안 대표께서 네. 통합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화두를 던졌고, 네.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대표께서 소위 3대 원칙이라는 것을 제시했는데, 네. 예, 그 이후에 진전된 부분들이 없고, 네. 저희 변혁 모임 자체가 무슨 한국당과 통합을 전제로 해서 만든 모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저희가 추구하는 정치 방향, 그리고 정책 비전을 가지고, 네. 신당을 창당하는 추진하는 길로 계속 뚜벅뚜벅 가겠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유승민 의원이 밝힌 3대 원칙, 그게 이제 네. 탄핵하고 개혁 보수, 그리고 낡은 집 허물고 새 집 짓자, 이 정도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낡은 집 짓고 새 집 짓자, 이거는 자유한국당 간판 내릴 수 있다. 그럼 그걸로 가름이 된 것 같고, 밖에서 보기에는. 네. 개혁 보수로 나가자, 이거는 좀 이게 추상적인 평가라서 좀 힘들고. 그럼 네. 결국은 탄핵 때문에 이게 어그러졌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것이 어그러지고 그렇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 가지 원칙이라는 것이, 네. 듣기에는 굉장히 이렇게 쉽게 보일 수 있지만, 네.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어려운 극복해야 될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당이 아직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네. 예, 저희는 그것을 기다리고 또 보수 통합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런 목표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임체가 형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향적인 한국당의 내부의 극복 과정이 있다면 또 이제 공식적으로 어떤 메시지가 오겠죠. 그러면 저희는 거기에 대화에 응할 용의가 있다. 이런 정도의 스탠스지. 예. 저희가 그것을 목매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뭔가 저장적인 제안이 오면은 생각해 보겠다, 요 정도.
왜냐하면 저희가 예. 아시다시피 과거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 내부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예. 세 가지 정도의 원칙을 통한 개혁을 이루어내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나와서 그것이 내부에서 안 되니까 예. 우리가 스스로 바른정당을 만들어서 그 방향의 길을 왔던 것이고요. 네.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또 국민들께 그것을 좀 선명하게 보이기 위해서 국민의당과 통합하고 네.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상 뭐 송구스럽게도 저희가 그것을 제대로 국민들께 보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변형 모임을 통해서 그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과 동시에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이 보수 통합에 대한 부분은 그냥 외부적 새로운 변수일 뿐이지 네. 저희가 그것을 상수로 놓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로서는 저희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며칠 전에 이해운 의원 연결을 해봤습니다. 네. 바른정당계죠. 정병국 의원도 비슷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자유한국당하고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그건 지금 변형 내에서도 좀 의견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이에요. 제가 뭐 어제 정병국 대표도 만났는데 네. 뭐 보수 통합에 대해서 저희가 뭐 완전히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네. 그것이 지금 단순히 그냥 숫자 더하기 형식으로 네. 한국당 중심의 흡수 통합 같은 그런 방식이 되면 네. 저는 한국당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리고 보수를 재건해서 향후 정권을 찾아오는 데 있어서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 세 가지 원칙에 대한 방향성과 그 형식은 반드시 지켜져야 국민들이 그나마 이제 그 통합에 대해서 진정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통합 관련해서 요것만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황교안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뭐 보수 통합, 보수 재건 이런 것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이제 보수 통합에 대한 대표로서의 본인의 메시지는 분명히 국민들께 알렸다라고 보고요. 네. 다만 그것이 이제 황교안 대표 또 한국당 중심의 생각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모든 것이 이 양자 삼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생각들을 혼자만의 생각으로 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2년여간 외부에 나와서 네. 험한 길을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가치와 저희들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모두 포기하고 네.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단순 통합을 하는 것은 소위 지금의 우리 변혁에 있는 의원들은 네. 그건 옳은 방향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지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있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은 생각이 다르다는 게 뭐가 제일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소위 지금 국민들이 네. 제1야당 한국당이 그동안 문재인 정부 내에서 제대로 된 야당의 역할을 했느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실정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럼 신뢰를 주고 한국당에게 의지할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 보면 저는 보수가 탄핵 과정 속에서 굉장히 어렵고 힘든 위기 과정들을 지금 다시 이렇게 새롭게 뭔가 신뢰를 회복했다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예, 그것은 정책적인 노선의 방향일 수도 있고, 네. 중도 진영에 있는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는 네. 과거의 소위 반공 이데올로기적인 사고와 뭐 역사 인식이나 아니면 또 다른 경제 프레이밍과 관련해서도 네. 저는 그런 부분들의 한계를 분명히 한국당이 여전히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하신 거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3대 원칙 중에 좀 개혁 보수 요 부분에 좀 집중된 얘기네요. 그런 정체성을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의 의미를 분명히 국민들한테
그것이 과연 그 정당이 어떤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네. 어떤 방향성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인정하듯이 네. 한국당이 갖고 있는 경계의 한계선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야만이 이제 뭐 낡은 집을 다 허물고 새 집을 예. 짓자는 것도 반대급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방향성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따지면은 자유한국당이 예컨대 우리 공화당하고 이렇게 합친다 이러면은 이 변혁 쪽은 같이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같이 말씀하시면은. 그건 뭐 국민들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사실 바른미래당 뭐 변혁 전에요. 바른미래당이 이 선거법 관련해서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잖아요. 네. 그 선거법 관련해서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변혁의 입장은 지금 뭐 자유투표하자고 일단 오신환 대표께서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한번. 네네. 네. 그럼 그 입장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저는 이제 선거법의 경우는 네. 뭐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각 제 정당이 이 대표를 국민들이 뽑는 네. 이게 게임의 룰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그것에 대한 찬성의 의견을 의총을 통해서 12대 11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11명의 그 당시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중에 반은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것은 합의를 전제로 해서 합의를 이뤄가야 될 문제지 다수가 그냥 힘으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기본적인 이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고 충분히 한국당을 설득해서 또 민주당이 주장하는 부분들을 좀 양보해서 합의를 통해서 선거법을 통과시킨다면 저는 얼마든지 찬성하고 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그냥 단순히 지금 지정돼 있는 패스트트랙 그 부분에서 밀어붙이는 방식으로 간다면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래요.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밖에서 보기에는 합의가 되겠나 싶어요.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를 없애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합의의 선이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런 태도들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것이 예. 아까 말한 방향성이나 예. 통합, 국민들이 봤을 때 제1야당이 네. 그냥 무조건적인 반대, 그냥 뭐 막무가내로 들어 눕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들어 누우면은 어쩔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선거법은 통과 못 시키겠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예. 저희가 뭐 통과를 못 시킨다고 해서 통과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예. 상황에서. 예. 예. 하지만 그것은 반대의 입장, 정치적인 입장을 표시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변혁 대표, 신임 대표 오신환 의원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끈하게, 화끈하게, 따끈하게. 그는 연결이다. 벤처기업과 당신을 연결하는 벤처투자. 3천만 원까지 100% 소득 공제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투자 수익은 너끈, 세금 공제는 화끈, 국가 경제는 따끈. 하나의 끈으로 세 가지 즐거움을 연결한다. 경제는 연결이다. 작은 것을 연결하는 강한